다음 정말 찐 고민 상담소의 고민 파트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어, 들어왔어요. 결국 고민이 하나가 들어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고 패널이신 소원님과 은하님이 코멘트 해주시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나는의 존재를 알게 된 저는 1살 어린 직접 장애인 남동생과 6살 어린 비장애인 남동생이 있는 20대 대학생입니다. 고민이라고 하기엔 거창하지만 늘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가족, 즉 형제자매 같은 얘기가 나오면 둘째 동생에 대해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많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둘째 동생이 말로써 의사 표현조차 하지 못하고 몸을 마음대로 가눌 수 없는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보통 친구들과 동생 얘기를 하면 늘 막내 동생과 있었던 일과 자연스럽게 나와서 종종 친구들이 너 동생 2명이었어? 하고 놀라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둘째는 몇 살이야? 사이가 어때? 어디 대학교 다녀? 이렇게 화제가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살짝 고민이 됩니다. 갑자기 거기서 둘째가 장애가 있어서 그냥 얌전해서 사이 좋아 라고 대답하기도 뭐하고 특히 그 동생이 장애가 있다고 하면 약간 그 내가 실수한 걸까? 잘못 물어본 건가? 하는 좀 그런 분위기, 숙연해지는 거죠. 분위기가 생기기도 해서 둘째에 대해 얘기하기가 참 애매한 그런 경험들이 많았어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 해서 길지만 사연 남겨봤습니다. 음. 라고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몇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저희가 비슷한 얘기를 해본 적은 있습니다만 특히 대학생 때 제일 좀 실제로 겪는 일 중에서 가장 난감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그쵸. 음. 예, 그러니까 동네 친구가 더 이상 아니라 이제 대학생 때 새로 만난 인간관계를 시작할 때 동생에 대해서 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이 부분은 언제나 고민이 되죠. 되게 음. 자주 맞아요. 새로운 사람들 나오는 얘기. 음. 만날 때. 저 그리고 사실, 새로운 사람들을 음, 이제 뭐 새로운 집단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정말 한 번에 만나지 않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 누구는 음,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 아니면 다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 사람이랑 얼마나 다시 볼지 오래 볼지 모르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나오면 이러면 또 난감해지는 경우도 있고. 음. 어떻게 보통 얘기하신 편이세요, 대학생 때?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대학생 때 열심히 나라고 다녔고요. 저도요. 음, 근데 요즘은 이제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해요. 내가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면, 어, 뭐, 그러니까 또 상대방도 뭐 이런 편견이 없다라는 음, 판단이 드는 경우에 얘기를 하고, 잘 얘기가 통하는 경우에는 상대방도 나도 사실 하면서 본인의 얘기를 하거든요. 아하, 네, 그런 부분이 좀 음, 마음이 통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기 사연을 주신 사연자분께서도 만약에 좀 고민을 해보고 이 친구에게는 말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적당히 말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말을 하고 싶지 않다 하면은 저도 사실 약간 거짓말처럼 넘어갈 때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이 그죠? 사람이 네, 뭐 음, 상대방이 뭐 여동생은 지금 뭐 해?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구구절절 설명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음, 때면은 아 그냥 백수예요. 맞아. 이렇게 그것도 진짜 좋은 대답이에요. 예, 이런 백수예요 얘기할 때도 있었고 아 뭐 그냥 학생이에요. 뭐 네, 고향에서 대학 다녀요. 이렇게 음, 적당히 음, 넘어갈 때도 있거든요. 음, 음, 그래서 만약에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 상대방에게. 그러면은 음. 내가 그때 뭐라고 대답할지 대답을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매뉴얼처럼, 맞아요. 이러면 대충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음, 비장의 형제 특징이 되게
거짓말하는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 굉장히 많이 느끼시는 아, 맞아요. 편이에요. 그래서 난 사실을 물었는데 난 사실로 대답하지 않으면 나는 저 사람을 속인 거가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더 걱정이 음, 되시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식의 죄책감이 좀 옅은 사람이면 이거 전혀 고민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쵸. 음, 대답해버리면 되니까. 음, 저 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고 오픈을 안 하는 편인데 아예 안 했어요. 대학 때는 한 번도 말한 적도 없고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도 없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뭐 어, 말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데 아, 근데 맞아. 맞아요. 근데 제가 제일 잘한 게 그거였어요. 오빠 대학 어디 다니 그러면 대학 못 갔어 이러면 그게 최고의 답변이었어요. 대학? 맞아. 네, 저기 대학 못 갔어. 진아님이 어, 글 어, 써주신 거 어. 읽어볼까요? 네, 진아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백수라 하면 장애인이라고 말할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의 맞아요. 숙연함으로 더 캐묻지 못함. 제가 제일 잘 써먹은 부분이에요. 네, 저희 오빠가 사실 대학을 아유, 갔거든요. 저희 오빠는 사실 대학 갔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대학을 갔는데, 대한민국에 대학이 참 많아요. 그래서 대학을 갔는데, 어, 근데 그냥, 네, 끝까지 마치지 못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그냥, 대학? 못 갔는데? 어, 그렇게 말하면 너무 그 사실에 충격을 먹어서, 왜냐면 9살 많다는 사실은 말했으니까. 그럼 거의 이제 제가 대학생이면 10년 전부터 대학을 안 다닌 사람 아니에요. 그럼 뭐 하시는지 묻기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오빠가 뭐 하는지. 우리 오빠? 대학 안 갔고, 지금, 30살이야. 이러면. 그때부터 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최고의 매뉴얼이자, 가장 음, 빨리, 화제를 음, 종식시킬 수 있는, 어, 최고의 저는, 방어는 공격. 음, 저는 비슷한 느낌으로, 어, 근데 저는 어, 이제 오빠랑 2살 차이가 나니까, 음. 군대 얘기를 그렇게 많이 물어봤어요. 묻죠. 묻죠. 그래서 막, 음,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가 오빠가 있다, 2살 차이다. 음, 그러면 이제 음. 보통 20살, 21살, 그러니까 제가 20살, 21살이면은 군대를 가 있거나 갈 거거나 갔다 왔거나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또 왜 군대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캐묻고 싶어 하잖아요. 뭐 언제 갔다 왔는지, 그쵸. 어디로 갔다 왔는지, 뭘로 갔다 왔는지 막 가끔 그래서 그럼 군대 갔겠네 이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럼 대학생이야? 그래서 다니긴 해 이러면 어, 다니긴 해. 어. 군대 갔어? 다니긴 해. 어, 거기서부터 느낌이 와야 되는데 어. 보통 모르지. 모르죠, 거기에 모르죠. 징조를 못 그러면 느끼지. 이제 그러면 또 나름 해먹고 힌트 준 건데. 그럼 어, 군대는 이래서 면제야 이러면 약간 어. 굉장히 깊은 저 힌트 준 건데, 그것도 그쵸. 면제라는 것도. 면제야 이러면 음, 거기서 한 반 정도는 음, 뭔가 사연이 있구나 이러면서 더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꼭 남은 물어본다. 그러니까 남은 왜 반 면제야? 중에서 반 왜? 정도는 왜 면제인데? 이러면 제가 어, 아파. 그러면 또 음, 그 반의 반은 이제 조용히 하는데 이제 어, 나머지 그 반의 4분의 1 정도가 어. 왜 어디가 아픈데? 이러길래 기자신가? 그때 기자세요? 그때 어, 이제 음, 저는 되게 사실 저는 그게 아무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음, 저는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건 음, 음. 나는 괜찮은데, 이 얘기를 어, 들었을 때 너의 그 어, 숙연한, 그 음, 애매해지는 음, 그 음, 음. 미묘한 떨떠름, 그거를 나는 네가 안 느꼈으면 좋겠어서 나름 배려를 해준 건데, 굳이 네가 물어보겠다면, 그래서 저는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폐성 장애인이라서 면제야, 이러면 이제 끝까지 물어본 사람들이 되게 굉장히 불편해하죠. 어. 더 근데 물어보는 뭐, 사람 없어요? 거기서 더 물어보는 사람? 거기서 더 물어보는 사람은 못 어. 봤어요. 그건 진짜 합격 열쇠 줘야 되겠다, 그거는. 그거는 제가 거기서 더 인정해줘야 물어보면. 돼요. 그거는, 언제부터 아팠어? 근데 그 얘기 어디, 했는데, 그게 언제부터, 뭔데? 원인이 뭔데? 이렇게요. 야, 그거 알면 내 노벨상 받았지. 진짜. 그건 또 어나더 레벨로 친해질 수 그쵸?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발달장애에 이렇게 음,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었다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문적 관심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관문을 줬는데, 여기까지 왔으니 그쵸. 해답을 줘야 되겠군, 이러면서. 이건, 결국 이제 병명까지 말하는 관문까지 한 세 관문이 있는데, 이걸 들으시는, 일반, 장애
비장 형제가 아니신 분들 꼭 그 관문 생각해 주세요. 나름대로의 다니긴 힌트를 줄 대학을 거예요. 대학을 다니긴 해. 거기서부터 사실 이렇게 굉장히 주황불이니까 거기서부터 다니긴 다니긴 한다. 이거는 다니긴 해. 진짜 그 아, 시그널이었죠. 그리고 저는 음, 여기에 사이가 어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음, 그, 한, 제가 대학 오고 나선가 약간 왜 밈처럼 그 형제 자매들을 호적메이트라고 얘기를 하면서 음, 이제 정말 호적메이트 그 이상, 그러니까 호적에 같이 올라와 있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음, 이제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약간 밈화가 됐잖아요. 막 사이가 좋고 우애가 있고 막 이게 아니라 그냥 그냥 형인 음, 사람일 뿐이고 오빠인 사람일 뿐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음, 약간 밈이 네, 생기고 나서 저는 오히려 그게 조금 더 도움이 됐던 게 음, 그래서 막 오빠 있다 그러면은 이제는 오빠 뭐 하셔 이러면 오빠 직장을 다니긴 하니까 일을 해. 그래서 어 가끔 어디 이러면 음. 그냥 작은 데 다녀. 이렇게. 거기서 관문을 또 넘는 친구들이 있네. 어, 대단한 아니 친구들이야. 그냥 별일, 어, 그냥 작은 데 다녀 이러고 나면 음, 이제, 그러면 음, 사이 어떻냐고, 친하냐고, 저는 친하냐고 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렇구나. 이제 보통 그걸 물어본 사람의, 그 형제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음. 그 형제가 있는 사람이면, 형제자매가 있는 사람이면, 너는 친해? 넌 친해? 아, 이렇게 물어보고, 그 음,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면, 그 정도야? 이러고 말아요, 저는. 아, 그러고 아니면은 이제 뭐 왜 가끔씩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너무너무 사이가 좋거나 너무너무 사이가 안 음, 좋거나 되게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으면 음, 나는 그냥 저냥 남들 지내는 만큼 지내 혹은 그냥 호정메이트지 뭐 이러고 말라버리거든요. 굳이 말을 길게 음, 안 음. 하고 호정메이트가 아이고, 이게 가끔 소리가, 그럴 때가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음, 아, 네, 굳이 막 내가 설명을 음, 구구절절 길게 하지 않아도 호정메이트란 말 음, 하나로 음, 그냥 저냥 호적을 같이 쓰는 적당히 같이 사는 가족 이게 이제 설명이 돼버리니까 좋은 매뉴얼인 것 같아요. 네, 혹시 지금 대학생이신 분, 지금 고민 주신 분이나 다른 또 이걸 듣고 계신 어린 비장 형제분들이 계시다면 첫 번째 뭐 하냐? 라고 물으면 어떤 대학 다니냐, 군대 갔냐, 무슨 일 하냐 물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더 숙연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문을 주셔서 이렇게 합격의 목걸이를 받는 사람, 여튼 그렇게 좀 걸으시거나, 아니면 지금 사이가 친해? 할 때는 이제 성우님이 하신 것처럼, 약간 되물어서, 질문을 곤란하시다면, 되묻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친하냐고 물으면은, 안 친해, 이러고 말하거든요. 음, 음, 그러면 더 이상 묻질 않더라고요. 안 친해, 이러면. 안 그러니까요. 친하다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왜 그냥 안 친해? 처음부터 안 친해. 오빠인데 왜 안? 음. 그런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안 친해라고 묻는 사람은. 그러니까 안 친할 상담사인가요? 때 그 연기를 잘해야 돼. 안 친할 때 뭔가 사연 있는 얼굴로 안 친하라고 해야 두 번째 질문이 오기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 친해 할 아, 때, 이렇게 안 친하다고 얘기하면 좋은 것 같고, 안 친하다는 게 또 완전히 거짓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안 친한 음, 가책도 어, 없었어요. 음, 근데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장의 형제들이 워낙에 오히려 평범한 사람보다 거짓말에 민감한 것 같아요. 내가 음, 음,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뭔가 다 말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더 높은 것 같아서 죄책감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네, 말로 맞아요. 반응을 하셔도 그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그 처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느니 마느니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사안 같아 보여요. 저는. 맞아요. 너무 부담을 그러니까, 갖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거짓말 하면서 산다. 음, 음. 네. 진한님이 비장의 형제자매를 위한 각종 상황 연기 수업 한번 열어야 된다고. 저 음, 열 수 있어요. 저 열 수 합시다. 있는데, 제가,
20 몇 년간 어떻게 안 말하고 살 수 있었나, 이거 연기 다 해드릴 수 습관처럼 있지만, 한번 해야 되는 거 어느 아닌가요? 정도 구독자가 늘면 캠을 켜고, 한번, 직접 네. 열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음, 수업에 하나 좀 고려를 해볼게요. 농담처럼. 습관으로. 오프라인 수업의 한 코너로, 어, 한번, 어떨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10대 분들이 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수 있거든요. 대학생분들도 음, 그렇지만. 맞아요. 막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까, 친구들이랑. 하루 특히 종일 그 붙어 나이 차가 얼마 안 있으니까. 나면 더 그럴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저 그러면,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네. 만약에 얘기를 했을 경우에 분위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만약에 내가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내 친구에게 얘기를 했다. 그 경우에는 그 분위기의 디폴트는 다들, 어,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모르는 반응이 그냥 기본 베이스예요. 그거를, 약간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 숙연해지는 거가 당연하다. 네, 음, 왜냐면 다들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들도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쵸. 숙연해지는 분위기는 뭐 한 번만 경험하면 되거든요. 한 사람당. 음, 그래서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너무, 음, 내가 못할 말을 했나? 라는 음. 생각은 또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필요 없어요. 그런 생각 전혀 음, 하실 음, 필요 없고, 그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실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어, 책임이, 음, 그리고 그분이 또 이상한 반응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은하님 말씀해 주신 맞아요. 것처럼 음, 자연스럽게, 워낙 우리 사회가 앞서 보듯이 장애에 대한 시선이 익숙하지 않은 사회라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아무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음, 원하시는 반응이 거의 안 나올 확률이 높고, 안 나온다고 해서 이 비장의 형제가 뭔가 말을 잘못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다 보면은 또 그 상황이 또 반전이 돼요. 또 다른 이야기로 금방 넘어가고, 그러면서 음. 그분도 기억력이 있으시다면 다시는 그 질문을 보통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 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반응 중에서 좀 내가 이런 그냥 그저 숙연해지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비장형제에게 불쾌한 상황이 들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저절로 우리가 피하게 되니까, 맞아요. 그럼 또 안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음, 정말 그 무겁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이, 음, 그렇게 네. 편하신 대로 안 음, 말씀하셔도 되고, 말씀하시고 싶으면 말씀하시면 되고, 맞죠. 거기에 대해서 뭐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답을 없는 것 같고요. 오늘 한번 이것저것 고민 상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 이거 지금 상담 주신 분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뭔가 또 코멘트 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거기에 대한 또 다른 피드백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은하님과 서원님을 패널로 두고 그리고 거의 저희의 레귤러와 다름없는 저처럼 출석을 다 하신 진아님 이렇게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오늘 이야기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후루룩 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떠셨어요? 음, 재밌었어요. 네. 네, 저는 사실 제가 까먹고 있었던 에피소드를 오늘도 한번 상기시키는 시간이었어요. 그러게 로맨스, 그 네. 부분 진짜 오늘 준 레전드. 미미야, 진아님이 오늘 준 레전드였대요. 아, 그래요? 전설 방송, 결국 방송이, 불가했던, 전설의 방송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네. 재밌었다라는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좀 더 오늘 게 저희가 2등이네요, 2등. 2등이네요. 오늘 한 것 음, 중에서, 진아님 우선순위에서는 이제 2등인데, 저희 계속 입을 좀 풀어가면서 점점 날것의 이야기를 되도록 많이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라디오가 되고 싶습니다. 많이들 고민 상담소 고민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 외에도 뭔가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 이거 좀 분석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유튜브 댓글이나
저희 메일, 기타,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고요. 다음 주는 일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라디오 일정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거는 곧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사정상 이 시간에 계속하는 게 좀 무리일 것 같아서 다른 시간에 옮길 수도 있는데, 그거는 꼭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에도 꼭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 올리면서 라디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일도 잘 지내요. 아무도 안 해주죠? 잘 지내요. 지내요. 잘 지내요. 잘 지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진아님.